네, 코인시장 안의 이슈와 분위기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코인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과 변동성 함께 포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나름 긍정적으로 시장이 소화를 해주면서 이 매크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면 7월에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유동성 증가와 함께 위험 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충분히 기대를 가져볼 만한 부분이 되겠죠. 일단 간밤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7월 초면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 모두 마무리 짓겠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중동발 리스크도 점점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온전히 금리 인하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간밤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6천 달러 선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3조 2천억 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100억 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간 기준으로 기관들의 동향들은 어떻게 들어왔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에는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이 사라져주면서 기관 쪽에서도 더 강한 매수 흐름으로 시장에 참여했던 모습을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주 연속으로 기관들은 현물 ETF를 담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 홀더들 그리고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 기관 쪽에서의 매수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 안에서 굉장히 가파른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의 가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비트코인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전일 대비 1.3% 정도 반등에 성공해내면서 벌써 10만 7천 달러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10만 8천 달러 이상까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봐도 좋을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10만 6천 달러 선에서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된 기대감이라던가 혹은 미국에서 다시 한번 재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 제도권 안에서 조금 더 자리를 깊이 잡아가고 있는 코인 모습들과 함께 이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었던 간밤이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 정도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48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물 ETF 쪽에서의 순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약세권에 있긴 합니다만 간밤 이 일론 머스크가 대량으로 리플을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쏟아지면서 시장 안에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파트너십 소식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파른 가격 반등으로는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현재 2달러 선 구간에 여전히 가격은 횡보 중입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들의 가격들도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 안의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이 에이다만 홀로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1% 내외의 가격 상승을 현재 시각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계속 점검을 해보시죠.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는 현재 5만 1,000원 선 구간의 가격이 위치해 있고요. 아발란체나 스텔라룸의 수위 같은 경우는 어제 좀 7%, 8%까지의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약간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볼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솔라나입니다. 이 FTX와 알라메다에서 파산하면서 솔라나에 대한 가격이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솔라나에 대한 물량이 간밤에도 코인베이스로 추가적으로 입금이 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도 이슈이기 때문에 함께 점검을 해드렸고요. 멜라니아 코인은 지금 멜라니아 팀 자체에서 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무려 3천만 달러 넘게 현금화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재단 측에서 직접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오늘 주가는 5% 정도 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민코인과 함께 시장 안에 정말 많은 논란을 가지고 왔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최근에는 약간은 좀 주도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팀 안에서의 물량이 계속해서 시장에 던져지고 있다는 부분
부분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코인베이스의 대규모로 이체 건수가 체크가 됐습니다. 1,00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입금됐다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매수 세력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여전히 2%대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이슈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외 우리가 함께 체크해봐야 되는 전략들과 필승할 수 있는 비법들 전문가님과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코인 트렌드 다양한 이슈들 안고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시장도 이분과 함께 꼼꼼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작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바로 오늘 작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 시간에서는 추세선과 추세선을 평행한선을 작도를 해봤을 때 채널, 그다음에 박스권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추세선과 박스권을 제외한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바로 오늘의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들은 이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술적 분석이란 뭐냐? 첫 번째로 모든 정보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구간이 비싼 가격이니까 나는 팔아야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금 가격이 싸니까 나는 이 가격을 지금 사서 나중에 오를 때 팔아야지라는 심리가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모든 정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이런 파동의 형태가 나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더라, 혹은 어떤 패턴들이라던가 어떤 현상들이라는 것은 패턴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패턴들이 나왔을 때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더라,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더라를 통해서 패턴은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고, 가격은 추세를 따라갑니다. 추세는 뭐냐? 어떠한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성질이란 거예요. 저점을 높인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고점을 낮춘다라는 것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즉 하락 추세다. 따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냐? 대칭 삼각형이란 패턴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각수렴이란 패턴이고요. 이 대칭 삼각형의 패턴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고점 구간을 낮춰줍니다. 고점 구간을 낮춰주고 저점 구간은 높아줘요. 즉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저점을 높여주면 상승 추세고 고점을 낮춰주면 하락 추세인데 이거는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정한 추세가 없다. 대신 가격이 응축 중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은 돌파 반향성을 찾아보기 전까지 추세의 반향성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칭 삼각형,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된다면은 돌파 반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패턴을 보았을 때 고점 구간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 구간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렴의 이탈 반향성 혹은 돌파 반향성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단 구간을 이탈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럼 이탈 이후에 가격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 하방으로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방으로 빠져주는 모습, 즉 이전 추세가 어땠던지 간에 상승 추세였다면은 이탈하고 가격이 빠져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시작점을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지속형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지속형 패턴이란 건 뭐냐? 이전 추세를 추종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전 추세가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선을 가격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는데 여기에서 고점 낮춰주고 저점 높여주는 삼각수렴의 형태로서 가격의 응축이 진행된다라고 본다면은 이전 추세인 상승 추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출현 시에는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혹은 상단으로 돌파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봐주는데 차트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60%, 70% 정도의 확률로 5대 5보다는 높은 확률로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세 전환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돌파 반향성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두 번째 패턴 같은 건 뭐냐? 상승 삼각형이라는 부르는 패턴입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상승 삼각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 즉 특정한 저항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받아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구간은 계속해서 올라가줘요. 그럼 이 고점 구간, 특정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가격이 빠져줄 가능성보다는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저점 구간은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높여주고 있는 와중에 저항 구간, 특정한 저항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으로의 반전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 이 구간처럼 나와주게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되느냐?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해주게 될 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돌파 이후 재차 지지를 받아주는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 타점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상승 삼각형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반대인 하락 삼각형 패턴도 존재를 하겠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이전 상승 삼각형의 반대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점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서 가격을 계속해서 방어해주는 모습이고요. 고점은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저점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 주지만 고점 구간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계속, 즉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하방 압력이 가해지다가 저점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깨지게 된다면은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 주겠죠. 따라서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하단 지지선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의 낙폭이 가속화되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 이후에 고점 구간에서 혹은 가격이 올라가다가 응축이 걸렸는데 고점 낮아지고 저점 구간에서 지켜주는 하락 삼각형 패턴이 나왔네? 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구간보다 살짝 아래선 구간, 예를 들어서 100원 구간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준다. 그러면은 99원이라든가 98원에다가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익 보정 같은 거를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반하락 반전형 패턴 구간에서 이제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에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가운데 고점이 높아요.
머리를 형성을 해주고요. 왼쪽 구간의 어깨, 그 다음에 오른쪽 구간의 어깨를 설정을 해줍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 이제 머리가 있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 어깨까지가 있어. 근데 넥라인이라고 부르는 구간이 있어요. 하단에 지지를 받아주는 가격대를 넥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락으로 반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중간 구간에서 나와줄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최고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줘요.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했었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넥라인 구간에다가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익 보정가를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넥라인 구간, 지지선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 헤드앤숄더에 반대되는 패턴, 역헤드앤숄더라고 부르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헤드앤숄더랑 개념은 똑같아요. 왼쪽 어깨, 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설정을 해주고요. 저항을 받아주는 넥라인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최고점 구간에서 등장을 했었죠.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역헤드앤숄더는 최저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주기 때문에 상승 반전형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왼쪽 어깨 만들어주고요. 머리 구간 만들어주고 오른쪽 어깨 구간 만들어주고요. 넥라인, 저항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에서 우리는 추세 반전, 타점을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돌파를 해줬는데 거래량 같은 게 안 붙네. 힘이 좀 약하네 하다. 힘이 좀 약하네 생각을 하신다면은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는 리테스트 구간, 가로줄, 매물대 이렇게 설정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돌파하고 꼬리 지지가 나와주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진입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에 차트 좀 아시는 분들은 그거 안 나왔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제일 중요한 패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락 반전 패턴인 쌍봉이라고 부르는 패턴이고요. 쌍봉의 형태로도 나와줄 수도 있고 봉이 3개가 나와줄 수도 있고 4개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냥 쌍봉이라고 얘기를 하지 3개 나오든 4개 나오든 그냥 다 쌍봉의 형태다. 쌍봉에서 연장된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쌍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점 구간에 봉우리를 2개를 만듭니다. 하나, 2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고점 구간에서 헤드앤숄더와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넥라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락으로 반전되는 형태를 보여줘요.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은 봉우리 2개 형성을 하고 지지선, 넥라인 구간이 이렇게 가로줄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이 생겼죠. 그럼 이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탈을 하면서 바로 빠져주거나 아니면은 이탈 이후 리테스트, 이탈하고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는 현상인 리테스트가 나와주고 추가적으로 반전되는 형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것도 헤드앤숄더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익 중인 종목이 갑자기 올라가다가 제동이 걸리면서 2개의 봉우리를 형성을 해 주었을 때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추세가 반전되겠구나, 반전될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익 실현이나 아니면 이 보존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쌍봉 같은 경우 헤드앤숄더도 마찬가지고 모든 패턴이 돌파하고 반전되고 이탈하고 반전되고 이런 현상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주진 않아요. 그럼 그 구간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예전에 가격과 보조지표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다이버전스가 이런 반전 패턴들과 같이 등장을 해줬을 때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쌍봉 패턴 등장이 됐어요. 쌍봉 패턴 등장이 됐는데 이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같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근거가 1개인 것보다 2개인 것의 신뢰도가 더 높겠고 2개보다 3개의 신뢰도가 더 높겠죠. 그러면은 하락 반전 패턴 나왔고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같이 나와줬으니까 넥라인 구간 이탈 시에는 하방으로의 반전 가능성이 70%가 아니라 80%까지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신뢰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고요. 반드시 이런 반전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 구간의 이탈 유무를 확인을 해야
패턴이 완성되었는지 체크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락 반전 패턴이 있으면은 상승 반전시키는 패턴이 또 존재를 하겠죠. 지금 보는 것은 쌍바닥, 이중바닥이라고 부르는 패턴이고요. 최저점 구간에서 나와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쌍봉은 천장을 2개를 만들어줬는데 이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2개를 형성을 해줍니다. 맥도날드를 약간 뒤집어서 W자 패턴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쌍바닥의 특징은 뭐냐? 바닥 하나, 2개 설정을 해주고요. 저항을 받아주는 넥라인 구간, 저항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저항선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를 받아주는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세가 나와주게 된다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반전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같이 동반이 되어 주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쌍바닥 같은 경우 실제 차트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추세 반전이 걸리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추세선과 추세선에서 연장된 채널의 형태 그리고 박스권이라는 구간에서 매수 및 매도하는 실제 진입 타점을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강의 시간에는 이 패턴들에서 실제 진입 시점 그리고 손절가 구간은 어디에다 설정해드리는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셨을 때 난 아직까지 들어봤는데도 약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냐. 자, 지금 영상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어떤 혜택을 드리느냐.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예상 종목, 단기 종목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오늘 오전에도 세일하는 코인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었고 진입 이후 한두 시간 이내에 이익 실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급등 예상 종목 전체 승률 플러스 9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 방송 전에 더 디테일한 목표가와 진입가를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만약 제가 생각했던 관점이 깨진다 그러면은 그 깨진 구간에서 AS까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실제 단타, 스윙, 모든 매매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를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신호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용을 할지 PDF나 동영상 강의까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자료로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여줄지 어느 구간에서 진입해야 될지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될지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작도 관점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관점들 보조지표 관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강의 내용으로 통합을 시켜서 VOD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코인판에서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작도 관점에서 차트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법 먼저 배워봤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적용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있으시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가 뜨면은 링크 클릭하고 밴드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매일 오전에 여러분들 딱 기상 시간에 맞춰서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급등 코인들 미리 짚어주실 거고요. 비트코인의 시세 체크 까지 시황으로 꼼꼼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체크 지금 계속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0만 6천 달러까지 가격 회복이 나와주긴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의 방향성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비트코인의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움직여줄지 올라가줄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동평균선 관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장기 이동평균선 구간을 살짝 돌파해주고 올라가준 모습이에요. 지금 차트 사진이
이전에 찍었던 거라서 반영이 살짝 안 돼 있긴 한데 현재 가격은 이 구간에 설정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작도 관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포인트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106.5K 구간인데요. 이 106.5K 구간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저항받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단기 반향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는 그 가격대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겠으나 전고점 구간, 이 106.5K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반향성이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게 왜 그렇게 보기가 어렵느냐? 현재 패턴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20, 60, 120, 240으로 완전한 역배열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역배열이라는 것은 뭐냐? 현재 가격의 추세가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 중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의 기울기는 상승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급등이나 아니면은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동평균선들의 기울기는 상승 기울기이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올라와 줄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 주게 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되는 현상이 나와줄 거예요. 그럼 이 추세가 전환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까지 가격이 안 떨어지게 된다면은 무난하게 시간이 해결해주면서 정배열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럼 그 구간이 어디까지냐? 저는 이전에 저항 받아줬고 지지 받아주고 저항 받아주고 지지를 받아줬던 선인 103K 구간을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이 조정이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왜? 최근 급등세가 들어왔으니까 이 급등세를 되돌리는 파동은 어느 정도 나와줄 수가 있어요. 건강한 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럼 건강한 조정이 나와 주었을 때 103K 구간을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재차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가격의 반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형태는 어떻느냐?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4시간봉의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단기보다 중기의 신뢰도가 높고 중기보다 장기의 신뢰도가 더 높아요. 여러분들은 이 파란색 선, 빨간색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기울기를 보았을 때 현재 단기 같은 경우 상승 기울기,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한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도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선들의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면은 상승 시그널의 형태고요. 하락 기울기면 하락 시그널의 형태인데 아까 이동평균선에서 우리는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보조지표에서는 상승 시그널이 유지 중이니까 돌파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구간을 과매수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매수권에서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이탈이 거의 확정된 모습. 장기 같은 경우에도 과매수권을 도달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으면은 이탈하면서 현재 상승 시그널의 형태가 해소되는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보조지표의 반향성을 보았을 때 중기가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단기 조정의 형태로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 구간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느냐? 103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의 방어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해소된 이후 재차 전환되면서 상승 시그널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106.5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서 전고점 구간인 108.8, 109K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형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이제 토탈3라는 차트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차트이고요.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이기 때문에 이 캔들들이, 이 가격들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고 이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은 하락세가 나와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차트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장기, 중기, 단기, 중장기로 정배열 혹은 역배열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형태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역배열보다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 추세에 가까운 형태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가격에 반등이 나와주던 모습인데 저항 구간인 이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따라서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주며 상승 불장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 장기 이동평균선 구간, 이 구간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야 상승 불장이 찾아온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알트코인의 신규 진입 혹은 이익 실현 중인 구간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구간에다가 이제 이 보정가를 설정을 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입을 지양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 도미넌스로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상황과 비트코인의 시세 체크 조금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의 이슈와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경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요하게 나온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백악관 측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만 파월은 기존의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일본의 금융청에서 투자 환경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XRP 레저에서 지금 대규모 업데이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대항마 어떻게 보면 경쟁사로 부각을 받기 위해서 한 모습인데 관련해서 어떠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백악관 측에서는 계속해서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파월을 향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바보다 미스터 투 레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기준금리 고점에는 도달하면서 인하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7월 달 인하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영향 더 지켜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 완화 시에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고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이 미국 경제 자체가 이 위축 국면이라기보다는 완화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또 나올 PC 물가 지표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27일 금요일에 나올 PC 물가 지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이죠. 여기서 다시금 인플레이션 완화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본다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PC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시장 속에서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금융청에서 이 투자 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과세 인하와 ETF 도입에 대해서 언급을 한 상황이죠.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ETF 출시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세율 개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최대 55%의 누진세를 지금 주식처럼 단일 20% 세율 도입으로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표는 신자본주의 전략 아래에서 투자 활성화 및 제도권 편입이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어떻게 보면 이 속도라든지 방향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비추간이라든지 혹은 미국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 법안에 대해서 발의 소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고요. 과연 이러한 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법안이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들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XRP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XRP 레저에서 대규모 기능을 지금 확장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공식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 효율성
안정성과 기능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이 경쟁자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대규모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지금 XRP 고래 지갑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상황이죠. 사실 이 이외에도 XRP는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그룹은 XRP를 가장 주목받는 암호화폐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업홀드와 온도 파이낸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양한 통합 사례를 추가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XRP에 투자한다라는 이런 소문까지도 시장에서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XRP의 가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볼 코인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이제 관심 종목이랑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해드리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진입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었지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이제 퍼치 펭귄, 슈퍼워크 등등 여러 가지 코인들을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각각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봤었습니다. 비트코인 SV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어떤 관점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설명을 해드렸었는지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실제 매매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 기반에서 1시간봉에서 추세를 반전시키는 이중바닥, 아까 살펴봤던 패턴이죠. 쌍바닥 형태를 그려주고요. 추세 반전 신호인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이전에 이동평균선, 그랜빌 매수 매도 법칙을 설명을 해드렸었을 때 추세 전환에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던 장기 이동 평균선 구간을 완만한 기울기에서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랜빌 매수 1법칙까지 등장을 해주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1시간봉의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에서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반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N밴드를 들어와 보게 되시면은 제가 관심 종목이나 히든 종목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관심 종목, 해당 종목에 대한 진입가 구간, 1차 구간과 2차 구간을 따로 줘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진행을 하시면서 평단가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더욱더 높은 목표가인 4차, 5차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손절가를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 해당 가격에서 제 관점이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매도세가 등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AS까지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이 관심 종목이었던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를 돌파하고 3
3차 목표가를 근소하게 터치를 실패하고 가격이 빠져졌었어요. 근데 이 목표가 같은 경우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익 보존을 설정을 하시고 홀딩하실 분들은 꼭 이익 보존을 설정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 이익 보존가를 올려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이익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비트코인 SB 말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퍼치펭귄이란 코인이고요.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기법에서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이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줬습니다. 자, 매수 신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쉬운, 보기 쉬운 이런 동그라미, 태풍, 화살표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설정이 돼요. 이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 받아주고 저점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는 이제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박스권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종합을 해보았을 때 하단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 폭발이 나와줄 형태가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포착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럼 근거가 이 신호등 지표의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퍼치펭귄에서도 4시간 봉에서 상승 시그널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호등 지표에서도 저점 시그널이라는 신호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입 근거로서 설명을 해드렸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무난무난하게 올라가서 목표가를 터치해주진 않았어요. 기존 목표가 구간인 21.4원보다 살짝 아래 구간 21원 터치를 하고 저항을 받아주었었으나 저는 아직까지 상승 관점 유지 중인 형태이고 수익 구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니터링 이어가면서 대응을 해드릴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목표가 구간 터치를 해주고 수익 구간으로서 적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관심 종목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저도 같이 진입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파밍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종목들 파밍을 하면서 배운 작도 아니면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셔서 주식 같은 종목에다가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코인에서도 대입을 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적용을 하면서 직접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어느 구간에서 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물론 제가 방송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다이버전스,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작도, 어디에서 진입해서 어디에서 팔아라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긴 할 거지만 이 방송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접근하기 되게 어렵고 귀찮잖아요. 따라서 지금 영상 하단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강의 형태로도 동영상 VOD로도 제가 제작을 해놨고요. PDF로도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이 강의 파일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이런 것만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신호등 매매 기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공짜로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구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내가 진입까지는 잘 했는데 그 후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밴드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는 종목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밴드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할 코인까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목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카이아란 코인이고요. 카이아란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이 카이아 이제 예전에 구클레이튼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던 코인인데 최근 이제 떠들썩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카이아 코인이고요. 최근에 카이아 코인 같은 경우 100원대에서 현재 300원대까지 지금 굉장히 현저하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좀 높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럼 현재 작도 관점에서 패턴은 어떻느냐? 저점 높여주고 있는 추세선 그리고 고점 높여주고 있는 추세선인 쐐기형 패턴, 상승 쐐기라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 쐐기라는 패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강의 내용에는 포함을 시키진 않았지만
하락 반전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패턴인데요. 왜 그러면 하락 반전이 나와주고 있는 패턴의 코인을 가져왔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쐐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쌍봉, 헤드앤숄더와 마찬가지로 하단선 구간을 이탈을 해야 완성이 되는 패턴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쐐기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역으로 추세가 반전되는 것이 아닌 폭발의 형태로 돌파가 나와줘요. 따라서 특정 조건만 만족을 해주게 된다면은 카이아 같은 코인 같은 경우 호재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다른 코인들보다 높아서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봐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선과 이 추세선과 평행한 추세선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가격이 조정이 나와 주었을 때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괜찮은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보게 되었고요. 카이아 코인 같은 경우 신호등 지표에서도 보았을 때 이 초록 구간,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눌림 구간만 진입해서 잘 노려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M밴드를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서 신호등 지표 기법을 가져가셨더라면은 이 초록색 구간에서 등장한 매수 시그널이 등장을 하였을 때 진입을 하셨었을 거고 해당 구간에 진입대 가격대는 220원 정도 구간입니다. 지금 가격이 3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아마 4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었다. 어떤 걸로 신호등 지표를 받아가셨더라면은 카이아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기타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 구간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쐐기의 하단부,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의 가격대냐? 아까 봤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의 가격대와 유사한 구간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하락 반전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이 진행된 이후 조금 더 싼 가격에 진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럼 이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냐? 가격이 하바락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져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추세선 구간을 터치하는 구간, 예상 구간 가격대는 255원에서 263원이에요. 그럼 이 구간을 터치를 했을 때 딱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호가창 보고 있다가 김세윤 전문가가 255에서 263원에 사라 그랬는데 가격 보니까 지금 259원이네. 사야겠다 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꼭 체크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이전 캔들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라거나 아니면은 아랫꼬리 길게 말아 올리는 망치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을 때 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시 같은 경우 이제 이쪽에 등장을 해주고 있는 캔들 패턴들 아랫꼬리 길게 말아 올리면서 망치형 캔들 패턴이 나와준다거나 아니면 이전 캔들의 가격을 잡아먹는 종가를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인 이 구간 터치를 해주고 매수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진입 이후 목표가는 어디에다 넣어서 파느냐? 자, 보이시는 해당 지표를 통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해당 지표는 파동의 되돌림을 예측을 할 수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예요. 지금 현재 296원, 3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평 저항선,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물대 구간과 0.618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구간은 이 0.5 구간보다 살짝 밑에 정도 구간인데 1차 목표가는 어디에다 두느냐? 0.618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618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618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0.75 구간이 330원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손절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이 추세선 하단 구간을 이탈을 하고 전저점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는 이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230원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코인 같은 경우 난 이 바빠서 호가창 같은 거 체크 못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M밴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어떤 구간 지금 등장을 했다. 지금 진입 구간 이렇게 현생을 했고 어떤 관점이다. 지금은 어떤 관점이다.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코인 카이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추후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스캔하고 밴드방에 입장을 해주셔서 성공적인 전략 계속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 PC 발표 전까지 시장 안에서 숨고르기 장세는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되는 지표들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